미 전역에서 소매절도 범죄가 급증하자 급기야 일부 매장들이 대처 방안으로 손님들의 가방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대들이 공연장이나 놀이공원 등을 무단 침입해 돌아다니는 모습을 틱톡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 시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C 데이비스에 재학 중이던 한인 여대생이 일주일째 실종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10년 전 미 전역에서 실시된 에어백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수백만 명에 달하자 당국이 리콜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17년간 경찰의 추격을 피해 살던 일명 악취 강강범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소매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난당하는 물건도 고가의 명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데요. 절도 범죄 때문에 손님들의 가방 반입을 금지시키는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동부 지역의 대형 마트 체인 자이언트. 최근 워싱턴 DC 전역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큰 가방을 갖고 온 고객들은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방을 맡겨놓고 쇼핑을 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매장 안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아예 절도범들이 물건을 담아가지 못하도록 외부인의 가방 반입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We said, well, the rule is if you don't give it to us, you can't come in. But since your bag is not that big, we'll let you go ahead in. 새 규정에 따르면 더플백이나 여행용 가방, 그리고 일반 책가방보다 크기가 큰 가방은 매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자이언트 측은 절도 범죄로 고객과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매장 재고 문제가 심각해져 비즈니스의 존폐를 고려할 정도라면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절도 범죄에 새 규정을 이해하고 따르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I mean, it stops theft. I mean, I spent a lot of time working in retail, so I think it's a great idea. 고객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강제적인 조치라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Some people really need a backpack to carry their groceries. They don't have transportation. 이와 관련해 워싱턴 DC 시의회는 시 전역 소매업을 대상으로 매장 방문객의 가방이나 소지품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셀프 계산대의 수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미국의 소매 절도 범죄는 지난해 피해액만 1,2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LA의 절도 범죄율은 전국 최악 수준에 달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범죄가 반복되고 결국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시민과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일부 주민들은 도대체 나라에 세금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10대들의 무단 침입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에나파 경찰국에 따르면 얼굴도 가리지 않은 10대들이 소화전과 나무를 타고 울타리를 넘어 나츠베리 팜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 속의 10대들은 쉽게 담을 넘은 뒤 놀이공원에 들어가 놀이기구를 타거나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닌 것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다저스 스타디움과 소파이 스타디움, 오션와이드 플라자, 심지어는 공사 중인 인투이트 돔 등에 몰래 들어간 모습을 찍어 틱톡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나츠베리팜 측은 10대들의 사진을 경찰 측에 제공하고 보안 강화와 출입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0대들의 위험한 행동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이 체포될 시 여러 건의 무단 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 여대생이 일주일 넘게 실종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경찰국에 따르면 UC 데이비스 1학년에 재학 중인 다이앤 소연 민 씨가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엠트랙을 탄 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마지막으로 미션 스트리트에서 무언가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5피트 4인치의 키에 120파운드로 어두운 색 상의와 바지 그리고 검은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으며 현재 샌프란시스코 피어에서 민 씨의 소지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 씨가 평소 정신건강 문제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민 씨를 찾기 위한 게시글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 씨는 지난해 가을 학기 UC 데이비스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입학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다카타 에어백 리콜 명령이 내려진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정보 회사인 카펙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도로교통안전국의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이 640만 대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카타 에어백이 내재된 차량 가운데 250만여 대는 장기간 높은 열과 습도에 노출될 경우 에어백이 팽창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엘라바마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조지아주 등으로 특히 텍사스주는 리콜되지 않은 에어백 건수가 78만여 건에 달해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주가 73만 9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지난 2014년에 처음 발표됐으며 이로 인해 19개 자동차 제조사에 4천만 대가 넘는 차량에 장착된 6,700만 개 이상의 에어백이 리콜된 바 있습니다. 다카타 에어백으로 현재까지 27명이 숨졌고 최소 4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이 리콜은 필수 안전 리콜의 일부로 리콜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무료로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던 일명 악취 강간범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체포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찰국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아시안 남성 투엔 리 씨가 17년 만에 캘리포니아주 디아블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5년 2월 2일 보스턴 교회의 퀸시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 동료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칼로 찌른 뒤 잔인하게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지만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이 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수사했으며 당시 이 씨가 극심한 구취를 풍겨 이른바 악취 강간범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긴 수사 끝에 이 씨는 꽃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10년 이상 살고 있었던 고급 주택가에서 발견됐고 경찰의 검문 당시 가짜 이름을 제시했지만 결국 DNA 검사 결과 이 씨의 신원이 드러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씨의 사건은 TV 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했으며 이 씨의 현재 여자친구와 주변 지인들은 이 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10대 소년이 2만 달러 상당의 레고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경찰은 리틀턴 지역의 브릭스앤 미니피그 매장에 침입해 레고 14세트와 미니 피규어 320여 개 등 2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친 17살 소년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은 새벽 4시쯤 매장에 들어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 범퍼와 가게 문을 끈으로 연결해 문을 연 다음 물건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후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인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보호자에게 인계됐으며 현재 2급 절도, 중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세크라멘토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쯤 코랄 게이블스 법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 6명이 총격을 당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부상당한 피해자 중 1명인 23살 자요바니 헤드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고 현재 헤드는 중범죄, 폭행 관련 혐의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나 용의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27일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5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106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분마다 평균 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수치입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42명이 숨졌으며 숨진 차량 탑승자 17명 가운데 8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에만 3만 2천 건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됐으며 대부분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 그리고 부주의 운전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소 45명이 사망한 이스라엘군의 라파 난민촌 공격에 미국이 지원해준 폭탄이 사용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아직 이스라엘이 마지막 한계선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라파의 난민촌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폭탄 파편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무기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 파편이 미국산 소구경 폭탄 GBU-39의 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파편에 찍힌 숫자 81873은 GBU-39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방산업체의 고유 식별 코드였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이스라엘 군한테 공을 넘겼습니다. I cannot confirm whether or not it was a GBU-39 that delivered the payload on that bomb. You'd have to really talk to the IDF about that. 이스라엘군은 폭탄의 출처는 언급하지 않고 소형 탄두를 장착한 탄약 2발을 발사했다고만 공개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munition with 17 kilos of explosive material. This is the smallest munition that our jets can use. CNN은 GBU-39 탄두의 폭발물 탑재량이 바로 17kg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라파에 이스라엘군 탱크 여러 대가 진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아직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till have not seen a major ground operation in Rafah in the manner I described it as yesterday, which large amounts, thousands and thousands of troops moving.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공습에 미군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바이든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핵 우산으로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부족하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공화당 최고위 인사 발언이라 무게가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 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확장 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역량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지금 수준의 확장 억제로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커 의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상원 군사위 국방 수권 법안 심사에 자신의 제안을 개정한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한 만큼 위커 의원의 제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전지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떨어진 곳마다 군경이 출동해 수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거대한 풍선이 갑자기 바람을 타고 날아가자 경찰관과 경찰차가 같은 방향으로 쫓습니다. 나무에 걸려 터진 풍선 잔해를 군인들이 막대를 들고 수거에 나섭니다. 풍선 쪼가리, 천조각들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했다 보자. 풍선 모양 그대로 발견된 현장 등에는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까지 투입됐습니다. 폭발물 처리반도 와 계시더라고요. 근처에 가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멀리 그냥 떨어져서 봤어요. 혹시나 또 터지면 어떡해요. 약간은 무섭죠, 그래도.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풍선은 북한에서 그젯밤 남쪽으로 날려보낸 거였습니다. 지름 70cm 정도의 풍선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담겨 있었고 기폭장치도 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풍선 잔해에서는 온물비누 룡악산 비누공장이란 상표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뒤 직접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려온 풍선은 모두 260여 개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북 무주, 경북 영천, 경남 거창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정부청사와 중학교에도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잔해들을 수거해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리 보고 부대 이런 데서 다 오신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아도 그죠? 예, 이런 일이 없었다가. 경찰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에서만 어제 오후 4시까지 169건의 대남 전단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공개 행보가 늘어난 김건희 여사도 친교 일정을 포함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는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아크부대원과 어린이 환영단 등이 참여했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통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와 국방 투자 등을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에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후속 원전 건설 등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우리 기업에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 수주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안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새로운 중동 특수의 모멘텀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강연솔입니다. 최근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유료 서비스 업체들이 난무하는데요. 이 업체들이 어떻게 가입을 유도하는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트럭 운전사 양모 씨는 지난해 3월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준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업체에선 인공지능, AI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번호를 추출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분석하는 거면 자신 있게 100%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AI 분석 기계 통해서 지난주도 1등 당첨 20억 나왔어요. 서비스 이용료는 1년에 110만 원. 부담이 됐지만 환불도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당첨을 보장하고 당첨이 안 나왔을 경우 환불 조건입니다. 얼마 뒤엔 당첨 확률이 더 높은 서비스를 권했습니다. 의원이 들어가신다는데 4개월만 기다리시면 1등 당첨 맞아가시는 거고 의원님보다 더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결국에 이 기회 잡고 1등 당첨이라는 결과물로 받아가셨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770만 원을 입금했는데 1등은커녕 당첨금이 5천 원인 5등만 몇 번 나왔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69만 원을 냈는데 5등에 당첨됐다는 이유로 환불은 거절당했습니다. 슈퍼컴퓨터에서 돌려가지고 당첨 번호를 만든다. 당첨 5등짜리 5천 원에 22번이면.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신청은 1,900건이 넘습니다. 계약해질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당첨에 실패했을 때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높은 등수 당첨을 보장한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6조 7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한 건물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물 1층에서 갑작스레 폭발이 일어나며 희뿌연 연기가 솟구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층에는 체이스 은행이 있고 나머지 층은 아파트로 이용되는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은행 근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7명이 다쳤는데 폭발로 건물 1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관리국은 사고 건물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은 사고 건물에서 천연가스가 왜 폭발했는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와 연구팀이 세계 첫 목조 인공위성인 리그노셋을 개발했습니다. 초소형 위성인 리그노셋은 목련과 화렵수로 만들어졌고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로 내부에 전자기기가 탑재됐고 무게는 약 1kg입니다. 리그노셋은 오는 9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로켓에 실려 우주정거장으로 운반된 뒤 10월 중에는 우주 공간으로 방출될 예정인데요. 알루미늄 합금 등을 이용한 기존 위성과 달리 목조 위성은 우주 쓰레기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운용을 마친 뒤 대기권에 돌입할 때 완전히 연소돼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화산에서 시뻘건 용암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2달여 만에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현지 시간 29일 아이슬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연이은 지진에 이어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에 따르면 약 3.4km 길이의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약 50m 높이로 분출됐는데 당국은 이날 오전 근처의 지진 활동이 증가해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이 지역에서 화산이 분화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5번째인데 아이슬란드는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해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선생님들이 쓰러진 학생에게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수업을 받던 학생이 열사병으로 쓰러진 건데요.
어제 뉴델리의 낮 최고 기온은 52.3도로 사상 처음으로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도의 폭염이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겨울로 접어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는 이른 추위에 떨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수도권 남부의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남부 추부투주에서는 영하 14도 안팎의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가스 소비량 급증에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황소탈을 쓰고 반나체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나운소를 상대로 싸우는 투우를 반대하기 위한 시위인데요. 현지 시간 28일 콜롬비아 의회에서 투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찬성 93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투우 금지를 지지했던 콜롬비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2027년부터 금지령이 발효되는데요. 콜롬비아에선 동물 학대 논란으로 투우 반대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와 쿠바 등이 투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한 제이크 라슨입니다. 올해로 101세인 라슨 씨는 미 육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참전 용사 중 현재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틱톡 계정을 만들어준 손녀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기억들을 틱톡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최근 팔로워가 80만 명을 돌파하면서 놀라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라슨 씨는 다음 달 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내에서는 한 개에 평균 3,000원에 팔리는 충주 사과가 미국에서는 1,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충주시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한 개에 10,000원 하던 사과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낱개로 한 개씩 포장된 사과들 아래로 충주 안심 세척 사과라고 한글과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 있고 1.29달러라고 적힌 가격표도 보이죠. 미국의 한 마트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충주 사과가 우리 돈 약 1,75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국내에선 한 개에 평균 3,000원이 넘는 충주 사과가 먼 이국 땅 미국에서는 1,000원대에 판매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사과 싸게 먹으려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야 하느냐며 분노했고요. 국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도 나섰는데요. 수출용 충주 사과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됐습니다. 결국 충주시는 어제 충주 마스코트 캐릭터인 충주시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 미국 수출용 사과와 국내 내수용 가격은 같지만 미국에 수출된 사과는 가격이 폭등하기 전인 2023년 가격으로 100% 계약 재배돼 지난 1월에 수출됐고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충주 사과는 잔여품에 대해서 판매 홍보용으로 원래 가격보다 좀 더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에서 60대 남성이 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폭행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건국대 학교의 마스코트 격인 일명 건구수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목을 내려치는 영상 속 남성.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는 이 남성이 거위가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건구수는 폭행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최근 호수에서 나와 노는 모습이 포착돼 마스코트 역할을 다시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과서 사파로 실렸던 이 철수와 영희 캐릭터 기억하시나요? 추억의 철수와 영희가 강북구로부터 특별 명예 구민장을 받았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1948년 문교부에서 펴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바둑이와 철수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70년대까지 교과서 사파로 쓰였는데요. 이들이 서울 강북구민이 된 배경엔 이 캐릭터를 그려낸 고 김태영 화백의 장남 김주영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강북구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이어온 겁니다. 김 씨는 지난주 열린 강북구 주최 축제에 참석해 철수와 영희에게 수여된 특별 명예 국민증을 받았고요. 아버님이 그리신 철수와 영희는 아름답고 맑으며 반듯한 그림이라며 축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철수와 영희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뒤로 어린 학생 4명이 손수레를 밀며 서 있습니다. 사진 찍힌 구도가 좀 특이하죠. 경기도 안산시 한 도로에서 이들 앞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가 사이드 미러에 비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폐지를 수집하는 할아버지의 손수레가 뒤로 넘어가자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고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차를 세우고 학생들과 함께 쏟아진 폐지를 정리했다는데요. 정리를 끝내고 차를 타고 떠나려다 사이드미러를 흘낏 봤는데 학생들이 손수레를 밀어주고 있던 거죠. 시민은 학생들의 선행이 너무 예뻐 보여서 사진을 찍고 시민 기자에게 제보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직 밝다며 학생들에게 칭찬을 보냈고요. 안산시는 사진 속 주인공인 관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페리스 힐튼이 SNS에 올린 영상 탓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물놀이하며 즐거워 보이는 모자. 문제는 아들이 팔과 가슴에 착용한 구명조끼였습니다. 아들 피닉스가 올바른 착용법과 달리 구명조끼를 거꾸로 입었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퍼들 점퍼를 돌려 입어야 한다는 댓글을 잇따라 올렸고요. 힐튼은 미안하다, 나는 아들을 내 품에서 절대 놓지 않았다며 그래도 알려줘서 고맙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힐튼은 지난해 대리모를 통해 아들과 딸을 얻었는데 서툰 육아 방식으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도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카시트에 앉힌 모습을 올렸다가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호텔 식당 앞 주차장에서 난데없이 소용돌이가 나타납니다. 차량 사이에 있던 소용돌이는 슬금슬금 이동하더니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깜짝 놀란 사람들 후다닥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남서부 웨일스에서 포착된 장면으로 이런 현상을 더스트 데빌, 먼지 악마라고 부르는데요. 먼지와 모래가 바람에 소용돌이치는 것으로 주로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끌바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